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요, 디지털 오디오의 전송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트랜스포머 커플드 방식으로 디지털 오디오는 전송한다 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오디오 전송과 비교하기 위해서 아날로그 오디오 전송의 기본 구조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장비가 하나 있고요, 여기 장비가 또 하나 있으면 여기 안에는 당연히 전자회로가 이렇게 들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일단 신호선이 연결되면 핫홀드가 연결이 되겠죠. 이번에는 좀 이쁘게 자를 대고 한번 좀 한눈에 잘 보이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핫이 연결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콜드가 또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접지선, 동전위를 이루기 위한 기준선, 그러니까 시그널 그라운드도 반드시 연결이 돼서 동전위가 돼야 되는데 케이블에 실드 케이블로 보통 사용을 하죠. 1번 핀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세 가닥이 동전위가 연결이 돼야 되겠죠. 네, 이렇게 되고, 요 초록색은 이제 실드 케이블이니까 요 케이블 요 전송로 구간에는 이렇게 실드로 쌓여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요게 바로 이제 시그널 그라운드죠. 이렇게 시그널 그라운드. 그 다음에 이 시그널 그라운드는 다시 전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멀티탭을 사용하는데, 멀티탭의 그라운드 라인에 의해서 접지함으로 가서 대지와 접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시그널 그라운드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샤시에 접지 내리면서 다시 AC 인렛의 전원 케이블의 접지선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묶이겠죠. 그래서 아날로그 오디오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그라운드 루프가 발생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그라운드 루프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제 아날로그 오디오의 기본적인 전송 구조죠. 핫은 2번 핀, 콜드는 3번 핀, 접지는 1번 핀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디지털은 어떻게 할까요?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디지털도 똑같이 할까요? 디지털은 어떻게 하냐면,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가면, 디지털 오디오는요, 입출력단에 반드시 트랜스포머를 써서 보내고 트랜스포머를 써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 규격이에요. 이게 기본 AES의 규격이고요. 규격이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우리의 그라운드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그라운드 루프를 제거해서 그라운드 아이솔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밸런스나
밸런서 전송을 할 경우에는 CMRR 효과를 위해서 동상 노이즈도 제거하고, 이러한 장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입출력단에 꼭 디지털 트랜스포머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디지털 오디오에 사용하는 이 트랜스포머를 우리가 특별히 펄스 트랜스포머라고 불러요. 그래서 입출력단에 펄스 트랜스포머가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디지털 오디오는 어떻게 하는지 조금 한번 그려보면, 여기 장비가 A가 있고 장비 B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디지털 오디오를 처리하는 DSP가 됐건 디지털 오디오 처리란이 있겠죠.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디지털 오디오를 처리한 이 펄스를 처리한 출력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기준 전이가 되는 놈이 하나 나올 텐데, 여기다가 반드시 펄스 트랜스포머를 써서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가 바로 이 기준 이 전자회로의 시그널 그라운드인데, 좀 비교되기 위해 같은 색깔로 기준 0V가 되는 시그널 그라운드가 나올 텐데, 얘네들은 반드시 트랜스포머로 보내게 되어 있는데, 출력은 당연히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랑 연결이 돼야 되고, 이 시그널 그라운드가 트랜스로만 들어가고요. 절대 이 샤시에 접지 내려서 대지랑 어스되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로 이걸로 그냥 끝나요. 그래서 좀 더 여기도 자를 대고 이쁘게 한번 그려 볼게요. 여기도 이 장비도 수신 측에 들어가는 장비도 디지털 펄스 트랜스로 입력을 받겠죠. 그게 규격이니까요. 이렇게 받고, 그러면 얘도 이제 핫 콜드가 이렇게 가겠죠. 콜드가 가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출력 펄스는 다시 처리 회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건 다시 언밸런스로 바뀌면서 여기가 이제 시그널 그라운드가 되고, 이 시그널 그라운드는 전자 회로의 기준 전이랑만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 케이블이 연결이 되면 여기 실드 선이 또 있겠죠. 당연히 이 실드 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실드 선은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전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멀티탭을 사용할 것이고, 멀티탭에 있는 접지 라인이 접지함으로 가서 대지와 어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1번 핀을 요쪽에서 보내는 1번 핀은 요 시그널 그라운드랑 연결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날로그에서는 당연히 1번 핀에 연결되는 이 실드 선이
시그널 그라운드랑 연결이 됐죠. 근데 트랜스포머를 쓰면은 이 트랜스포머를 쓰면은 그라운드를 분리할 수 있으니까 이게 1차 측에 있는 전자 회로의 시그널 그라운드가 당연히 이 2차 측에 있는 이 회로의 그라운드랑 연결될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 연결해 줄 이유가 전혀 없고요.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핀은 실드선 1번 핀은 샤시랑만 이렇게 붙여서 샤시 그라운드를 이렇게 내립니다. 샤시랑만 붙여서 샤시 그라운드를 내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가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면 AC 인레트에 전원 케이블을 통해서 다시 샤시랑 연결이 되겠죠?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접지를 해야 되니까는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여기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전원 케이블을 연결을 하면 접지 라인이 샤시랑 접지가 돼야 되겠죠, 당연히. 네.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샤시는 접지를 해줘야 되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전송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잘못 보고 요 구간, 여기도 지금 폐회로가 형성된 거 아니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라운드 루프 아니죠. 요거를 그라운드 루프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를 그라운드 루프 절대 아닙니다. 잘 보시면 단지 이 샤시만 이 그라운드 대지 어스와 지금 붙여놓은 거죠. 여기 안전을 위해서 샤시만 대지 어스와 지금 붙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는 요 전송로 구간에서는 여기에 지금 실드겠죠. 실드니까 이게 실드가 외부에서 유도된 노이즈를 막아주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유도된 노이즈가 완벽하게 사라지려면 접지로 빠져야 되겠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랑 비교해봐도 요거는 전자회로의 시그널 그라운드가 접지랑 붙지만 이 녀석은 전자회로의 시그널 그라운드가 접지랑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녀석은 그라운드 루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요 아날로그 오디오 전송 구조와 디지털 오디오의 전송 구조에 대해서 차이점을 비교를 해보면 요 녀석은 접지 라인이 기준 전이 역할을 당연히 지금 하고 있죠. 이게 연결이 되면서 요 회로와 요 회로가 동전이가 이 녀석이 연결이 되면서 기준 전이가 연결이 되는 거죠. 기준 전이 역할도 하고 더해서 안전을 위한 접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스 그라운드 역할도 하고 기준 전이는 시그널 그라운드. 그러니까 시그널 그라운드도 서로 연결을 해주지만 안전을 위한 어스까지 연결을 해줘서 기준 전이 역할과 접지 역할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아날로그는. 근데 디지털 오디오에서 요 그라운드 선은 기존 전위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죠? 기존 전위의 시그널 그라운드가 지금 여기랑 붙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지털 오디오에서의 이 그라운드 선은 오로지 접지 역할만 하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는 접지 역할만 하고 있고, 더 정확하게는 어스 그라운드죠. 사람의 안전을 위한 어스 그라운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샤시를 대지에 어스랑 붙여주는 것 뿐이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거는 이제 제가 끝날 때 간단 요약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가장 크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거는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애저역의 그라운드 루프를 발생할 수 없는 구조죠. 발생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 그리고 두 개의 시스템이 이 그라운드 전이차가 아무리 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 녀석이 별도의 이제 접지 로컬 포인트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요 점과 요 그라운드 포인트와 요 그라운드 포인트가 전이차가 난다고 하더라도 트랜스포머로 그라운드 아이솔레이션이 되어 있으니까 그라운드 전이차에 의한 악영향도 발생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아날로그에서도 트랜스를 써서 주고받았으면은 애저역에 그라운드 루프도 발생하지 않고 편했을 텐데 왜 그렇게 했느냐. 실제로 옛날에 반도체가 없던 옛날에는 프로용 장비에서는 싹 다 트랜스포머를 써서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600대 600 트랜스가 아주 오래된 600대 600 트랜스가 많은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다 600대 600 트랜스포머로 입출력을 했고요. 지금도 600대 600 트랜스 입출력을 하는 아날로그 장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라운드를 아예 이제 애저역에 분리를 해서 보내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그런 장비들이 아직도 있긴 있어요. 없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주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는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게 디지털 오디오에서 쓰는 펄스 트랜스포머는 가격적으로 크게 부담이 없지만 이 저주파 오디오용으로 쓰는 600대 600 트랜스포머들이 이제 갈수록 비싸졌죠? 첫째는 원재료 값이 올랐죠. 구리값이 비싸니까요. 그리고 이제 값싼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OP앰프, 즉 반도체들이 좋은 OP앰프들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이제 이거를 안 쓰게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쓰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신호도 보내줘야 되지만 이쪽으로 보내줘야 되지만 기존 전위도 이제는 보내줘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트랜스포머를 썼으면은 기존 전위는 보내지 안 하고 1번 선은 그냥 샤시에다가만 붙여버리면 됐는데 이제는 기존 전위도 가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따로 핀을 내자니 또 호환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1번 핀과 접지선을 기존 전위와 접지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가 보급되면서 그라운드 루프라는 게 아날로그 오디오에서 말하는 그라운드 루프라는 게 반도체
OP앰프가 보급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죠. 옛날에는 반도체가 없던 시절에는 아날로그 저주파 오디오도 다 트랜스포머 600대 600 트랜스포머 입출력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옛날에도 아날로그에서는 그라운드 루프가 없었어요. 근데 OP앰프라는 놈이 나와서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하나를 더 보내줘야 되죠. 신호선과 함께 기준전이선을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기준전이를 보내려고 하는데 핀이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접지 핀에다가 실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옛날에는 접지 역할만 하던 접지선이 이제는 기준 전위석 역할까지 같이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라운드 루프가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 아시겠죠? 요게 이제 그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튜브테크사의 이렇게 생겼던 거.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뉴얼에 이게 그 매뉴얼인데요. 여기 보시면 인풋과 아웃풋은 다 밸런스드 600ohm and fully floating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플로팅이라는 거는 트랜스포머 입력이고 출력도 트랜스포머 출력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플로팅 했다는 거 하니까 트랜스포머로 유도해서 보내주니까 그라운드를 받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는다. 그라운드라고 하면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기준 전위를 쓰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아직도 이렇게 600ohm 트랜스로 입출력을 그라운드를 완전히 분리해서 주고받는 아날로그 장비들도 있고요. 옛날에는 프로용 장비들은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보여드릴 문서가 있는데 요건데요. 요거는 이제 AES 페이퍼라고 해서 제가 전에 공부할 때 구글에서 따로 다운받은 자료인데요. 그래서 이 문서에 보시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디지털 오디오 전송 시스템은 트랜스포머 커플링 방식을 사용하는데 밸런스 아웃풋을 제공하고 동상 노이즈를 잘 제거해주며 그 다음에 임피던스 매칭도 쉽게 할 수 있고 EMI 노이즈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EMI는 외부 전자계에 의한 간섭이거든요. 일종의 노이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외부 전자계 간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고주파고요. 왜 감소를 시킬 수가 있냐면 트랜스포머는 구조적으로 요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는 아주 높은 고주파들은 건너갈 수가 없어요. DC도 못 건너가지만 트랜스포머의 특성상 아주 높은 고주파도 2차 축으로 유도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높은 주파수를 갖는 이 외부 전자계 간섭도 우리가 감쇄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자료에 나온 그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요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요 그림을 이해하시면 이제 다 이해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첫 번째 그림은 이제 그 문서에 있던 그림은 아닌데 지금 요거는 이제 CS8406이라는 디지털 오디오를 전송시켜주는 디지털 오디오 IC거든요. 디지털 전송 오디오 IC의 데이터 시트를 제가 일부를 캡처해서 가져온 거고요. 이 데이터 시트에 보면 여기도 나와 있듯이 프로페셔널 아웃풋에는 반드시 이렇게 트랜스포머를 쓰고 그 다음에 이 임피던스 매칭을 위한 115ohm 저항을 이렇게 달고 그 다음에
2번, 3번 핫콜드로 보내고 1번 핀은 대지랑만 어스가 되게 해라. 여기랑 연결이 되지 않죠. 이 IC의 전자 회로량은 지금 요 IC랑은 여기랑 연결이 되지 않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쪽은 뭐 민수용 기계 아웃이니까 요거는 뭐 일단은 스킵하도록 할게요. 실제적으로 디지털 오디오의 전송 그림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요거를 먼저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요 그림에 보시면 여기가 장비 A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장비 B겠죠? 여기가 장비 B인데 여기에 보시면 트랜스포머를 이렇게 써서 보내고 받죠. 그 다음에 요 전자회로에서 나오는 신호는 이렇게 트랜스랑만 연결이 되고요. 여기서 시그널 그라운드는 어디에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 시그널 그라운드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케이블에서 나오는 1번 핀에서 나오는 요 실드 케이블, 여기가 실드겠죠? 여기가 실드를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커넥터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서는 샤시 그라운드랑만 연결이 되게 돼 있죠. 샤시 그라운드. 기호 말씀드렸죠. 샤시 그라운드라고 요게. 그래서 요 시그널 그라운드와 샤시 그라운드가 연결되지 않아요. 이렇게 절대 연결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쪽의 시그널 그라운드와 이쪽의 시그널 그라운드가 서로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역에 그라운드 루프를 발생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 그림을 여기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원 멀티탭의 이제 전원 케이블의 접지선을 통해서 요 샤시 그라운드는 다시 전원 케이블의 접지 라인으로 빠져가지고 샤시가 대지랑 어스가 되겠죠? 시그널 그라운드는 그러니까 대지 어스가 되지 않아요. 근데 장비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손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을 대는 거는 장비 샤시만 손을 대는 거기 때문에 샤시는 대지랑 어스가 돼서 우리가 만져도 안전한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비의 전자회로는 안에 수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질 일이 없는 거고,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쓰면 이쪽의 시그널 그라운드와 이쪽의 시그널 그라운드가 연결이 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플로팅 한다 그랬죠. 플로팅. 그 그림을 나타낸 거고요. 근데 우리가 AS, EBU, 그 다음에 ASID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디지털 오디오 전송 규격은 AS, EBU. 요즘에는 이걸 좀 AS3라고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SID가 있죠. 요 두 개의 차이는 얘네들은 AS, EBU는 XLR 커넥터를 통해서 밸런스 전송을 하고요. ASID는 BNC 커넥터를 통해서 언밸런스 전송을 하고, 얘네들은 115ohm의 매칭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고요. 얘네들은 75 동축에 의한 75ohm 매칭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XLR 플러그에 의해서 AS로 전송을 할 경우에는 입출력 임피던스가 반드시 115ohm이 돼서 임피던스 매칭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115ohm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보셨다시피 보내는 쪽에 받는 쪽에 실드 선은
반드시 샤시 그라운드랑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시그널 그라운드랑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문서에 보면 이렇게 하이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정리를 아주 잘 해놨습니다. 정리를 잘 해놨거든요. 한번 읽어보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디지털 오디오 전송 시스템에서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 이유라고 잘 나와 있죠? 첫 번째는 훌륭하게 동상 노이즈를 제거한다. 제가 트랜스는 CMRR, Common Mode Rejection Ratio가 뛰어나서 동상을 잘 제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있죠. 그라운드 루프를 파괴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제일 중요하죠. 그라운드 루프를 형성시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이 입출력 트랜스포머를 쓰는 거고요. 입출력 트랜스를 쓰다 보니까 결국은 전이차가 나는 별개의 그라운드 포인트를 가진 두 개의 서로 다른 시스템을 그라운드 선에 연결 없이 연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읽어보면, 그다음에 밸런스 인아웃을 한다. 이거는 뭐 당연하겠죠. 트랜스포머는 구조적으로 밸런스 입출력이 가능하니까는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 매칭을 자유롭게 한다. 임피던스 매칭과 레벨을 쉽게 할 수 있다. 요 디지털 오디오의 115ohm과 75ohm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EMI 간섭을 우리가 줄일 수 있다. 요거는 EMI라는 거는 이제 외부 전작의 유도 노이즈라고 보시면, 유도 노이즈라기보단 유도 간섭이라고 보시면 더 정확한 표현이고요. 요거를 이제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요 트랜스포머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는 아주 높은 고주파는 못 지나가요.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EMI 간섭을 완전히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송신축과 수신축의 민감성, 그러니까 송신회로와 수신회로의 민감도를 줄일 수 있다.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트랜스를 썼기 때문에 그라운드 전이차가 나도 전혀 문제가 없고, 서로 간에 송신축과 수신축에 혹시라도 모를 DC 성분이 서로 유입될 가능성이 전혀 없죠. 트랜스포머는 서로 선이 맞닿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차 측과 2차 측으로는 절대로 DC가 건너갈 수 없죠. 그러니까 DC적으로도 분리가 되고 그라운드적으로도 분리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능한 한 가장 적은 클럭 지터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트랜스포머를 펄스가 이렇게 지나댕겨도, 지터라고 하는 거는 이 펄스 폭의 정밀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정밀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디지털 오디오의 전송 레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